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라는 의회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대통령의 장악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88년 만에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행정직원 3명이 공모해 재외공관 직원용 주거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불법 수령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총기를 발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고 주 검찰은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동영상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라는 의회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하원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캐나다 관세 부과 근거인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총 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베이컨 의원은 표결 전 더 힐에 우린 이미 캐나다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캐나다는 좋은 동맹이라며 행정부가 그들을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관세에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시 의원은 X에 관세 부과권은 행정부가 아니라 하원에 부여됐다고 적었습니다. 공화당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관련 결의안을 표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적 법안을 추진했다가 공화당 의원 3명의 이탈로 실패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패배했습니다. 더 힐은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적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하원 내 공식 이탈표가 6석에 이른 것이 확인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무역 권한을 계속 백악관에 넘겨주는 데 대한 불만, 유권자들이 관세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반영한 표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트루소셜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관세에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원은 선거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여기엔 예비선거도 포함된다며 민주당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의 중간선거 출마 저지를 시사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88년 만에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갤럽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연구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어제 성명을 통해 올해부터 개별 정치인의 직무수행 지지도와 호감 조사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연구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갤럽의 설명입니다. 갤럽 대변인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슈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엄격한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갤럽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 트루소셜에 가짜 여론조사와 조작된 여론조사는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저조했다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갤럽은 대통령 지지율 발표 중단 결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의견을 교환했는지를 묻는 더 힐의 질의에 대해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연구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갤럽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37년부터 정기적으로 발표한 직무수행 지지율은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잣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갤럽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지난해 12월 트럼프 지지율은 36%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60%에 달했습니다.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행정 직원 3명이 공모해 재외공간 직원용 주거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불법 수령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연방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원 메릴랜드 지법에 지난 1월 접수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부는 과거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던 신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전직 직원 신 씨와 그녀의 연인으로 이후 결혼한 남편 H 씨, 그리고 지인 오모 씨 등 3명입니다. 소송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부 측은 피고들이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허위 리스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62,060달러의 주거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으며 이를 3명이 나눠 착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신 씨는 주거지의 렌트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만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 씨는 실제로 살지도 않고 세입자로 등재되지도 않은 주택에 대해 허위 리스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대사관은 신 씨에게 매달 1,700달러, 1,900달러, 2,110달러 등에 달하는 주거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총액은 31차례에 걸쳐 62,060달러에 달한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재외공간 예산 집행 관련 내부 문제가 공개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이민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의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으로도 비자 또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비자 발급이나 신분 변경 과정에서 이민 심사 항목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단순 음주운전은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추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최근엔 유학생과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USCIS로부터 비자 취소 또는 거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음주운전에 따른 비자 취소 건수는 약 16,000건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비자 취소 건수 85,000건 중 약 18%에 해당합니다. CBP도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 신청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전과에 따른 경범죄가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 하원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비자 거부, 재입국 거부,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상원으로 회부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잘못을 인정한 모든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이민항소법원은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론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했고 2015년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2017년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I-130이 2020년 승인되자 신분 조정을 위해 사건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이 정한 90일 내 재개 신청 기한에 예외를 주장하지 못한 채 정의의 이익을 이유로 법원의 직권 재개 권한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직권 재개 권한은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며 연방의회가 정한 시간 횟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방 명령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형성된 가족관계나 지역사회 유대, 승인된 이민 청원 등은 일반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추방 대상자의 계속 체류 중 형성된 사정을 근거로 제기하는 것은 법 위반 상태를 사실상 보상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항소법원은 최종 추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재정적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고의로 출국을 거부하거나 송환을 방해할 경우 하루 최대 $998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방 후 재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IC 요원이 단속 현장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일이 벌어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요. 뉴저지 주 검찰은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동영상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복스버리 타운십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이민자 단속 현장에서 발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수배 중인 불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차량으로 IC 요원을 공격하려 해 타이어에 총을 쏜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DHS 관계자는 IC 요원이 온두라스 출신의 수배자를 체포하려 하자 자신의 차량을 무기화해 IC 요원을 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IC 요원은 훈련받은 대로 타이어에 총을 쏴 차량을 멈춰 세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용의자는 마약 밀매,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불체자로 2021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수배 중인 인물이라면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용의자는 체포됐고 이후 구금 조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IC 요원이 단속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지역 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타운 회의에선 IC의 활동에 대해 불안을 호소하고 반대 입장을 펴는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목격자 및 현장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등의 제보를 주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 하원은 최근 IC를 포함해 모든 법 집행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뉴저지에서 연방과 주, 카운티, 로컬 기관 소속 법 집행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조직적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뉴욕주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 $4,000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00 높은 수준입니다. 또 사기와 소송 남용 등으로 운전자 1인당 연 최대 $300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작 교통사고는 2023년 1,729건 발생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의심 신고는 2020년 24,238건에서 지난해 43,811건으로 80% 급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 절도, 보험 사기 예방위원회 기능 강화, 배우인물 형사처벌, 허위진단 의료기관 단속, 보험사의 사기조사 기간 확대 및 보고기한 연장, 보험료 인상 사유 의무 고지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 보험은 사치가 아닌 필수라며 상식적인 제도 개혁으로 근면한 뉴요커들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효능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엔 보건당국이 이례적으로 새 독감 백신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비교군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식품의약국 산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는 최근 제약회사 모더나에 mRNA 독감 백신 심사 거부 서한을 보냈습니다. 보건당국이 신약에 대해 불승인도 아닌 심사 거부 서한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CNN이 2021년 FDA에 제출된 신청서 2,500건을 분석한 결과 단 4%만 접수 거부 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부 사유론 백신의 안전성이 아니라 비교군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비교군으로 고용량이 아닌 표준용량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모더나 CEO는 비교군 사용은 연구 시작 전에 협의하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2024년 3상 임상시험 사전협의 당시 이미 알린 사안이었고 그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거부 서한엔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불리는 FDA의 백신 책임자 비나이 프라사드 박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목받은 mRNA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m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세포로 전달해 바이러스 항체 단백질 생성을 지시하는 물질로 빠른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케네디 보건부 장관은 취임 후 백신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이 진행해오던 mRNA 백신 개발 계약 22건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늘부터 F4 비자와 H2 비자 체류 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포 체류 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재외동포는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F4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국적 동포에게, H2 비자는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적 동포에게 주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발급 대상인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거주 재외동포는 86만 1,185명입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55만 6,208명, F2 비자 소지자는 8만 4,382명, F5 비자 소지자는 16만 486명입니다. 한국의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권 제작 원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유효 복수 여권은 $50에서 $52로, 26년 복수 여권은 $47에서 $49로 각각 $2 인상됩니다. 5년 복수 여권과 단수 여권, 긴급 여권 등도 $2씩 오릅니다. 한국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은 3월 이후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한파로 인한 이스트리버 결빙으로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던 NYC 페리가 어제부터 운항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NYC 페리는 현재 이스트리버의 수면이 운항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전체 8개 노선 중 6개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운항이 중단돼 있는 선셋팝, BAT, 라커웨이 노선은 향후 수면 해빙 상태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YC 페리의 각 노선별 자세한 운항 정보는 웹사이트 ferry.ny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 뉴저지주 지법에 따르면 서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54세 남성은 지난해 8월 뉴저지주 샌디스턴 지역 루트 206 북쪽 도로에서 자신의 2023년형 현대 코나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운전석과 안전벨트 등의 결함이 교통사고 당시 심각한 척추 손상을 초래했다며 HMA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로 현대차 측이 차량 설계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피해액이 $75만 초과해 최근 연방법원으로 이관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현대차 측은 코나를 포함한 일부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210만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에 약한 눈발이 날리고 오후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부터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